경륜학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 초반부는 매우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스컵 4경주와 5경주는 뭐 그들만의 리그인 듯한 편성이 짜여졌는데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스컵 4경주가 그런데요. 경주감 찾아 나가고 있는 정현호를 중심으로 송정훈과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5경주는 다소 까다롭습니다. 득점은 송현호가 앞서 손용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득점에 비해서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초조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오히려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종현이라든지 팔당팀 협공의 중심에 나설 수 있는 홍영기의 선전을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연 우스컵 6경주는 어렵습니다. 이성광, 이용이 최순영의 싸움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력 능력을 갖춘 이성광이 복승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힘이 좋은 고재준 있죠. 윤승규도 앞선에서 내선 잡고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는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문인재가 동갑내기 친구인 이기주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간다면 협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우스컵 8경주는 박지영을 중심으로 수도권 선수들인 이재림과 박대한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림의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면 이수원과 구동훈을 묶어서도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우스컵 9경주는 아무래도 김시호하고 홍석환의 전략적인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깔끔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4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평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현호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현호만 빼면 속칭 뭐 그들만의 리그로 짜여졌어요. 한데 정현호가 기세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적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추입보다는 아무래도 승부 타임이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정현호, 정현적인 추입형이기 때문에 선행 가능한 선수를 철저하게 활용해 나갈 것 같습니다. 곽충원이 있을 것 같고 송종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곽충원의 선행보다는 송종훈이 먼저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송종훈이 주도권 잡아 나가고 정현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1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곽충원 상대로 반바퀴 남아서고 정현호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1번과 3번 동반 입상,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현호의 뒤를 과연 누가 물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노련한 면에서는 주광일 쫓아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광일이 한 해 뒤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벌써 부록이 넘었습니다. 정현호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추입까지는 버거울 것 같습니다. 만큼이면 따라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속은 주광이 충분히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본적인 전략은 정현호 인정하고 송영훈과의 전략적 연합 먼저죠. 주광일과의 동반 입상 1번, 2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송종훈이 이런 편성에서는 곽충원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어요. 경상권 연합이 가능합니다. 수성하고 의창 선수라는 점, 곽충원이 때리고 송종훈이 몰고 가요. 그 뒤를 정현호가 마크에 나갔을 경우 철저하게 짧게만 가져간다면 정현호가 마크 실패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연합이 가능하다면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6번 경상권 연합 가능하다는 점, 민상호가 받아갈 수 있죠. 3번하고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려본다면 3번 머리 놓고 곽충원하고 민상호를 공략해 나가는 3, 6과 3호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면 정현호가 잘 주워 먹을 것 같아요. 1, 3이 먼저입니다. 1, 2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송현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뭐 직전의 차이에서 연타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뭐 득점만큼 송현호가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송현호가 점수가 높은 게 코로나 전 점수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좀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송현호 아무래도 재기량 발휘해 나가긴 상당히 좀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양주팀에서 황정현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손영호 자체가 힘을 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송현호, 경주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병환, 김종현의 활약이 나갈 것 같은데 추위에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초주부담까지 안고 있는 손영호를 과연 득점 높은 강자로 인정할지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김종현의 선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물론 고전했어요. 하지만 토요 경주 때인가 11초 때 중반 시속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시속이면 이번 편성에서는 왕머리입니다. 강축이에요. 손영호하고 전략적인 타협을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4번입니다. 3번하고 4번, 3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 3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 4번 쪽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종현의 후미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아무래도 외선에서 날아올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편성에서는 홍영기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홍영기가 계속해서 죽쓰고 있어요. 미원팀 떠나서 8당팀으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계속해서 죽쓰고 있는 홍영기 있긴 합니다만, 더 이상 물러섰다간 선발급 강급입니다.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가 좀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하고 5번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3번하고 5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4가 먼저입니다. 물론 복승이 중심이라는 점, 3호가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요런 그들만의 리그 편성에서는 같은 팀이 출전한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물론 김용태하고 홍영기가 깝깝하긴 합니다만 연합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태가 먼저 힘을 써요. 홍영기가 몰고 와서 이를 활용해 나가는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간다면 5번 머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발급 강급 면하기 위해서 홍영기가 뭔가 좀 집중력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뭔가 좀 승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의 전반적인 연합입니다. 주병환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주도력은 괜찮아요. 홍영기가 몰고서 짧게 가져간다면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번, 1번, 2라든지 5번과 2번은 5번, 1번, 2라든지 5번과 2번은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김종현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3, 4가 먼저예요. 복승이죠. 3호가 차선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무리하게 승부 볼만한 패팅할 만한 경주는 아니라는 점, 가급적이면 가볍게 배팅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참 깝깝합니다. 최순영 직전 회차 이어서 출전하고 있는데, 직전 회차도 최순영이 머리다 분명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전전 회차, 직전 회차 출전하려고 지정훈련 때 시속을 쟀었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왔다. 지난 회차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최순영 득점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편성도 최순영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성광하고 이용이 경주가면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성광이 뒤로 최순영이 뭔가 하더라도 이용이가 최순영 직선에서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실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성광이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힘을 쓰기보다는 윤승규라든지 고재준을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이성광이 승부를 조절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성광의 선전 가능성 쪽에 복승 중심을 하는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용희와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전법적 연합 쪽에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순영 마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쫓아는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에요. 2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이번 편성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용희가 수도권 후배입니다. 윤승규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거나 고재준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이용희가 후미 견제에 나서면서 머리 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재준하고는 또 친분이 있는 한 살 터울 선수들이라는 점, 물론 최순영과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고재준이 파업했었던 최순영 앞에서 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고재준이 때린다면 이용희 앞에서 때려서 이용희가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3번과 6번이라든지, 윤승규가 때리고 이용희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3번과 5번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3호하고 36입니다. 36과 3호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이성광이 복승의 축이에요. 최순영보다는 이용희 쪽 먼저 우선 하시는 전략, 2번과 3번이 먼저라는 점, 2번하고 4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문인재가 월등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훈련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배민구와 훈련하면서 문인재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 승급 기회까지 살려나가고 있는 문인재입니다. 선취 모두 가능한 문인재예요. 취입 작전이 상당히 좀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인재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대 전적은 이기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 문인재가 많이 컸습니다. 이기주하고 동갑내기 친구인데 아무래도 이기주는 문인재 뒤를 막혀 나가면서 취입 기회 노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문인재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이기주가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과 2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 이기주는 좀 짧죠? 하지만 문인재는 선행까지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차봉수, 김주환까지 활용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동갑내기 친구들 92년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92년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진원도 요즘 몸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변수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경주는 문인재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되는 계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기주, 이진원 이런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는 수도권 선수들 이진원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차봉수가 때리고 문인재, 김주환 경상권 연합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기주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기주가 가게 된다면 이진흥과 전략적인 연합이 가능하죠. 여기에 전종원도 직전에 쳐보니까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 정도는 2번, 3번 정도는 중배당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 3하고 2, 4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문인재가 월등한 것 같아요. 2번하고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책은 이진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지용도 특별 승급 기회를 살려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박지용도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때려도 되는데 이번 편성 때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재림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재림의 컨디션이 괜찮아요. 선행감도 발휘해 나가고 있는데 11초 때 중반까지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속이면은 박지영 땡큐입니다. 더군다나 계양하고 부천 쪽 계속 훈련하고 있는 인천 경기장 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재림이 때려주고 박지영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4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4번하고 2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이 이재림 뒤에 물고 가게 된다면 박대하는 자연스럽게 박지영에게 자리 양보할 가능성, 박지영의 뒤로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영이 넘어서면 박대한, 박씨들의 전략적인 연합 4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2가 먼저입니다. 4-3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4-3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한번 공략해 본다면, 노려본다면 이재림도 아무래도 시속감이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박지영을 인정하기보다는 박지영과 맞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재림 입장에서는 박지영과 박대한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는 이수원의 후미 마크라든지 구동훈의 후미 마크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5번이죠. 2번하고 5번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 인정하고 2번과 동반 입상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차선은 박대한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승급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시우가 직전 회차 결승전 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크 밀려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뭐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단지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아졌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큰 경기에서 좀 약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언제든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인정받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시우 입장에서는 홍석환을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홍석환도 컨디션이나 몸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홍석환이 아무래도 김시우의 뒤를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서로 좋은 거라고 김시우도 강자 인정하는 경주력, 홍석환도 강자 인정하는 경주력 펼쳐나간다면 1번과 4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에요. 1번하고 4번, 1번과 4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시우가 수도권 후배입니다. 박중의 선행을 몰고 가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홍석환은 김시우 막혀 나가려고 하다가 박중인을 상대로 김시우가 짧게 가져간다면 아무래도 1번과 3번에 1번하고 3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1번과 4번 동반 입상 깔끔할 것 같아요. 1번하고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가능성도 있죠. 최병길도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최병길이 힘을 썼는데 박중이 간보다가 최병길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최병길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여서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뒤늦게 홍석환이든 김시우든 날라와요. 그렇게 된다면 최병길 머리가 가능합니다. 최병길 머리에 홍석환, 최병길 머리에 김시우, 오사나 오일은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기본적인 전략은 쉽게 간다면 1번, 4번 깔끔하게 한 방으로도 한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박지웅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번, 4번, 3번이 단연 돋보입니다. 1번, 4번, 5번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왕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신다면 경주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KR 레이싱 또는 경륜왕 검색하신 다음에 PDF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